카드의 기본 기술 5가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술은요, 바로 잡는 법입니다. 영어로 하면 그립이란 얘기인데요. 어떤 뜻이냐면 카드를 잡는 법이에요. 근데 카드를 잡는 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세부적으로 나누면 뭐 5가지, 6가지가 되는데 여러분들 마술할 때는 기본적인 2가지만 아셔도 충분히 마술을 잘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왼손 잡기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손이 제 손이랑 아마 반대일 겁니다. 그거에 유념하셔가지고 보시면 돼요. 자, 왼손 잡기입니다. 왼손 잡기는 메카닉스 그립이라고 하고요. 카드를 이렇게 잡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왼손으로 잡았죠. 자, 엄지손가락, 그리고 검지손가락, 그리고 3개의 손가락을 잘 보시면 됩니다. 검지손가락이 위에 있고요. 그리고 엄지가 옆에 있고요. 그리고 3개의 손가락이 옆에 있습니다. 이렇게 잡는 거를 메카닉스 그립, 왼손 잡는 방법. 아주 가장 기초가 되는 잡는 방법입니다. 뭐 카드 이렇게 내릴 때도 사용하고요. 그죠? 카드 이렇게 내릴 때도 지금 왼손 보시면 메카닉스 그립으로 잡아서 이렇게 딜링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거 할 때도 쓸 수 있고요. 그리고 모든 카드들 기술을 할 때도 가장 기초적인 잡는 방법이 메카닉스 그립입니다. 왼손 잡기. 자, 그리고 오른손 잡는 방법이 있습니다. 비들 그립이라는 그립이고요. 자, 카드를 반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약간 오른쪽을 오른손으로 엄지와 중지로 잡는 거죠. 이렇게 말이죠. 이렇게 보여드린 게 더 편하시겠네요. 자, 반을 기준으로 했을 때 카드의 오른쪽을 엄지와 중지로 잡으시고, 그리고 검지손가락은 그냥 자연스럽게 카드의 중앙에 놓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약지하고 새끼손가락은 관여를 하지 않죠. 이 3개의 손가락만 사용하시면 됩니다. 위에서 본 그림, 밑에서 본 그림. 자, 비들 그립입니다. 이 비들 그립도 카드를 나눌 때 이제 많이 쓰이는 기술이긴 한데요. 바로 이어서 잡는 방법, 왼손 잡는 방법, 그리고 오른손 잡는 방법 한 번씩 해보시고요. 바로 이어서 카드를 나누는 커팅이라는 기술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왼손 메카닉스 그립, 오른손 비들 그립. 다 배우셨죠? 한 번씩 더. 메카닉스 그립, 비들 그립. 자, 이 상태에서 카드 마술을 하다 보면 카드를 반으로 나눌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마술사가 나누는 경우도 있고요. 관객이 나누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때 만약에 마술사가 이렇게 투박하게 카드를 나눈다고 한다면 아마 상대방도 그건 나도 할 수 있는 건데 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술사들은 말이죠, 카드를 좀 더 멋있게 나눌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거를 바로 커팅이라고 하고요. 비들 그립으로 잡은 상태에서 검지손가락이 카드의 반을 뚝 뗍니다. 이 모양이 됐죠, 지금. 다시 한번. 비들 그립으로 잡은 상태에서 마술사가 검지손가락을 이용해서 카드의 반을 뚝 떼서 약간 왼쪽으로 이동시켜줍니다. 약간 왼쪽으로. 약간 힘이 안 쓰는 근육이기 때문에 조금 어색하실 거예요. 하지만 연습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띄워가지고 손이 작은 사람이든 손이 큰 사람이든 하실 수 있어요. 저도 손이 좀 작은 편입니다. 자, 이렇게 밑에서 본 그림, 위에서 본 그림. 자, 이렇게 카드를 반을 띄어서 왼쪽으로 약간 이동시켰죠. 그 상태에서 왼손 엄지와 검지 사이에 살이 있죠. 요 살 보이시죠? 여기 살. 예. 제가 움직이는 요 살로 위의 뭉치의 왼쪽 상단, 여기죠, 여기 왼쪽 상단, 요 부분을 잡습니다. 찝는 거죠. 찝어서 잡아오면 자동적으로 메카닉스 그립이 돼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원래 뭉치를 던지시면 됩니다. 그러면 스윙 컷이라는 카드를 나눌 때 쓰는 기술이 된 겁니다. 나눌 때 쓰는 기술은 많아요. 이렇게 나눌 때도 있고요. 그리고 카드를 이렇게 나누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술사가 항상 카드 마술을 할 때 이런 테이블이 꼭 있는 건 아니죠. 테이블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테이블이 없을 때는 스윙 컷, 아까 알려드린 바로 비들 그립에서 반을 띄어서 뭉치를 옆으로 옮기시고요. 그리고 왼손으로 그대로 위에 뭉치를 잡아서 던지면 스윙 컷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지금은 제가 최대한 느리게 보여드린 거고요. 원래 속도는, 스윙 컷의 원래 속도는
이 속도입니다. 다시 한번 이 속도입니다. 예. 이 속도. 이렇게 빨리 한 3번만 해보겠습니다. 잡아서 띄고 놓고 띄고 놓고 띄고 놓고 테이블 사용할 때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반을 띄어서 왼손으로 잡으시고 툭 쳐준 다음에 놓고 놓으면 테이블에서 스윙 컷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테이블이 없을 때는 공중에서는 바로 잡아서 이렇게 섞으면 반을 섞었는데 뭐 했지? 저 마술사가 뭐 했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 빨리 지나가니까. 화면이 빨리 지나갑니다. 지나가니까 와우, 마술사가 되게 화려한 걸 했는데 아무것도 한 게 아니에요. 지금 반만 섞은 거예요. 반만. 이렇게 반만. 카드의 반만 섞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부터 계속 한 10번만 해보시면 이렇게 커팅을 자연스럽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에서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느린 그림으로 보여드리면 띄어서 잡아서 툭 친 다음에 내려놓고 그리고 쓰다듬고. 카드가 이렇게 정리가 되지 않았을 때는요, 엄지와 검지를 이용해서 상단과 하단 모서리를 이렇게 쭉 꼬집어 오시면 돼요. 그럼 정리가 됩니다. 이렇게 쭉 꼬집어 오시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립 그리고 커팅에 대해서 배워보셨습니다. 커팅, 카드를 나눌 때 쓰는 기술입니다. 자, 3번째, 스프레드라는 기술이에요. 스프레드. 어떤 기술이냐? 스프레드. 카드를 테이블에 펼칠 때 쓰는 기술입니다. 마술사의 카드에는 어떤 이상도 없어 라고 보여줄 때 쓰는 기술이죠. 자, 그립은 비들 그립에서 카드를요 뒤집은 상태에서 카드를 뒤집은 상태에서 비들 그립으로 잡으시는데 비들 그립보다는 약간 가운데를 잡으세요. 비들 그립보다는 약간 가운데. 비들 그립은 오른쪽을 잡았잖아요. 이게 아니고 약간 가운데를 잡으시는 거예요. 스프레드 할 때는. 그리고 이 오른손 검지손가락이 옆면을 잡습니다. 옆면을. 그리고 왼쪽부터 지면을 약간 누른 상태에서 쭉 펼쳐주시면 돼요. 그리고 52장이 다 보이면 되는 겁니다. 왼손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오른쪽에서 이렇게 쭉 펼쳐주시면 왼쪽에서 하시는 분들도 하실 수가 있고요. 왼손으로도 할 수 있고 오른손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이 거를 하는 이유는 마술사의 카드는 어떠한 이상도 없어 라고 할 때 많이 쓰이는 기술입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지면을 누른 상태에서 이 검지손가락으로 카드를 한 장씩 한 장씩 카운트하면서 쭉 카드 52장 다 보이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뒷면을 보여줄 때는 맨 앞에 있는 카드 한 장을 들어서 처음에 시작하셨던 왼쪽을 들어 올립니다. 카드를. 그리고 나서 한 장 꺼내놓은 카드를 대고 쭉 이동하면 뒷면도 이상이 없는 보통 카드다. 왜냐? 관객은 마술사의 카드가 궁금하고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보여줘야 돼요. 다 파란색이다. 빨간색 없다. 그리고 어떠한 이상이 있는 카드가 없다. 다 파란색이고 어떠한 이상도 없고, 그리고 앞면도 이렇게 52장의 카드가 각기 다른 카드다. 같은 카드가 없다. 라고 처음에 이야기를 할 때, 카드를 확인시켜 줄 때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뒷면을 바로 확인시켜 주는 게 리턴 스프레드. 왔다 갔다 이렇게 파도 치듯 왔다 갔다 보여줄 수가 있는 거죠. 왔다 갔다. 그리고 나서 뒷면으로 덮었을 때는 뭐도 할 수 있냐면 카드를 한 장 골라주시기 바랍니다. 이 상태에서 상대방의 카드를 고를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두 가지 용도로 쓰입니다. 마술사의 카드를 확인시켜 줄 때, 그리고 상대방이 카드 한 장을 뽑을 때 사용하는 기술입니다. 스프레드, 리턴 투 스프레드 두 가지 기능을 배우셨는데요.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처음에 뒤집어 놓고 시작하셔도 돼요. 자기 취향에 맞게끔 처음에 뒤집어서 하시려면 비들 그립보다 약간 안쪽을 잡으시고요. 밑에서 본 모양, 그리고 위에서 본 모양입니다. 자, 그리고 이 검지손가락이 옆에 딱 대신 다음에 지면, 바닥을 약간 누른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쭉 이동하시면 이렇게 스프레드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뒷면에도 어떠한 이상도 없고 앞면을 확인시켜 줄 때는 오른쪽에 있는 카드 한 장을 잡으시고
오른쪽에 카드 한 장 잡으시고 그다음에 왼쪽에 있는 카드를 들어 올리신 다음에 뒤집지 마세요. 뒤집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들어 올리시기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윗면을 그대로 카드 한 장을 대신 다음에 쭉 이동하면 앞면에도 어떤 이상도 없어 라고 보여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카드 한 장을 떼서 이렇게 반을 가른 다음에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두 개로 보여줄 수가 있는 겁니다. 와우. 이 기술을 리턴 투 스프레드라는 기술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주 멋있죠? 자, 이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프레드를 하셔가지고 관객에게 카드의 이상 유무를 확인시켜주고 카드를 한 장 뽑게 만들 수도 있는 기술입니다. 스프레드는요, 연습을 많이 하시면 아주 재밌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일자로 하시고 나중에는 이렇게 라운드로 스프레드를 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좀 더 자신감이 붙었다, 기술력이 된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물결로도 가능합니다. 와우. 이렇게 카드 52장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걸 확인시켜 줄 때 많이 쓰이고요. 저 같은 경우는 마술은 신기한 거니까 이렇게 물음표 모양으로도 스프레드를 하곤 합니다. 예쁘죠? 자, 이렇게 연습하시면 여러분들도 마술을 좀 더 효과 있게, 카드 마술을 효과 있게 보여줄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제 네 번째 기술입니다. 네 번째 기술은 셔플이라는 기술이에요. 셔플. 셔플은 뭐냐? 카드를 섞는 기술입니다. 그럼 카드를 어떻게 섞느냐? 저희가 명절 때 가족 친지들이 모이면 늘 하는 놀이가 있습니다. 바로 화투를 가지고 고스톱이라는 어떤 그런 놀이를 하는데, 고스톱을 할 때 이제 한국 분들이 많이 섞는 방법이죠. 카드 마술을 할 때 관객분들에게 카드 좀 섞어 주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100이면 100 다 이렇게 섞습니다. 네, 이렇게 옆면으로 보여드리면 이렇게 섞죠. 네. 이렇게 섞는 거를 이제 코리안 셔플이라고 합니다. 외국 사람들은 이런 셔플을 본 적이 없으니까 한국 사람들이 하는 셔플, 코리안 셔플이라고 아는 겁니다. 이것도 뭐 나쁜 셔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카드를 섞는 게 원래 목적이었으니까 이렇게 하면 카드 잘 섞이죠. 이거는 코리안 셔플인데 이제부터 셔플의 종류 세 가지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자, 첫 번째는요, 오버핸드 셔플이라는 기술이에요. 이거는 손이 아주 큰 서양 사람들에게 특화된 섞는 방법인데요. 보면은 손이 크기 때문에 옆으로 잡습니다. 옆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은 이런 섞는 방법이 있다라고만 알아두시면 돼요. 나중에 교육하실 때 설명을 해드려야 되니까. 자, 옆으로 잡으신 다음에 이게 지금 오른손이죠. 자, 왼손으로 옆면으로 이렇게 손바닥이 하늘을 보게끔 이렇게 옆으로 옵니다. 그리고 이 엄지 손가락으로 카드를 이렇게 한 장도 좋고 두 장도 좋고 세 장도 좋으니까 뭉치로 이렇게 갖고 오시면 돼요. 그럼 카드가 섞이죠. 이렇게 섞는 겁니다. 동양 사람들 손이 작기 때문에 저처럼 이렇게 카드가 깔끔하게 정리가 안 됩니다. 그죠? 정리가 안 되죠, 깔끔하게? 깔끔하게 정리가 돼야 되는데. 자, 이렇게 흘리기도 해요. 그래서 동양 사람들에겐 특화된 섞는 방법은 아니다. 하지만 오버핸드 셔플이 중요하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알고 계시면 이렇게 카드를 섞는 게 서양 사람들이 섞는 오버핸드 셔플이구나 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오버핸드 셔플입니다. 그리고 힌두 셔플, 코리안 셔플하고 좀 비슷한데요. 코리안 셔플은 약간 격이 없어 보이죠. 그냥 좀 싸 보입니다. 이렇게 섞죠. 네. 약간 좀 저렴해 보이죠. 하지만 힌두 셔플은 뭐냐면 그립은 비슷한데 아까는 옆면을 이렇게 잡았다고 한 다음에 오버핸드는 이렇게 잡았죠. 하지만 힌두는 이렇게 잡는 거예요. 짧은 면을, 좁은 면을 잡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왼손으로 카드 위 뭉치를 한 장도 되고요. 여러 뭉치를 갖고 오는 거죠. 이렇게. 절도 있어 보이죠? 이거를 힌두 셔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카드 섞으실 때 여러분들은 마술사는요, 제발 이렇게 섞지 마시고요. 그래도 격을 갖춰서 이렇게 힌두 셔플 다시 한번, 자, 밑에 뭉치를 잡으시고 위에 뭉치를 띄워오는 겁니다. 이렇게 섞는 거를 힌두 셔플이라고 합니다. 보이시죠? 엄지와 중지와 검지가 위에 뭉치를 이렇게 갖고 오는 겁니다. 자, 윗면으로 보여드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위에 뭉치를 가는 겁니다. 결과론적으로 볼 때 코리안 셔플하고 비슷해요. 코리안 셔플도 어차피 이렇게 갖고 오는 거잖아요. 그죠? 윗면을 가져오는 겁니다. 이 왼손이
오른손에 들은 카드 윗면을 위에 뭉치를 갖고 오는 거예요. 위에 뭉치. 아래 뭉치는 가만히 있는 거죠. 힌두 셔플도 마찬가지예요. 위에 뭉치입니다. 아래 뭉치는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죠. 이렇게 섞었는데 위에 뭉치를 가져오기 때문에 아래 카드는 변하지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섞는 거를 힌두 셔플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셔플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리플 셔플이라고 있습니다. 리플 셔플, 일명 테이블 셔플이라고 하는 건데, 자, 카드에 반을 떼어서 오른손 왼손 양손으로 카드의 뭉치를 잡으신 다음에 양손의 엄지손가락을 이용하고 그 다음에 검지손가락을 이용해서 카드를 구긴 다음에 카드를 한 장씩 바닥에 쭉 내려놓으면서 교차하면서 양 뭉치가 섞이게끔 보여주는 거죠. 이거를 리플 셔플이라고 합니다. 리플 셔플. 테이블이 있어도 되고요. 테이블이 없는 경우에도 마술사들은 공중에서도 하곤 합니다. 자, 이거를 리플 셔플, 테이블 셔플이라고 합니다. 자, 옆으로 하는 게 원래는 테이블 셔플의 기본입니다. 이렇게. 이게 기본이에요, 이게. 이게 기본인데, 이렇게 하면은 약간 투박하고, 말 그대로, 어떤 그런 멋이 없기 때문에 약간 변형시켜서 들어서 카드의 반을 갖고 와서 돌린 다음에 카드를 정리하고 양손으로 카드를 구부립니다. 종이 카드이기 때문에 쉽게 구부러져요, 이렇게. 다시. 자, 처음 연습하실 때는요, 오른손부터 이렇게 구부리신 다음에 카드를 이 엄지손가락과 검지손가락을 이용해서 한 장 바닥에 내려놓는 게 중요합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은 톡 이게 떨어질 거예요. 톡. 악력은 중요하지 않아요. 손의 힘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도야 뭐 우리 어린이 친구들도 다 구부릴 수 있습니다. 예. 구부러지죠. 종이 카드니까 수축이 가능해요. 이렇게 탄력이 있습니다. 구부러집니다. 그래서 구부린 다음에 엄지손가락으로 카드를 한 장 내려놓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른손이 되셨으면 왼손도 연습을 하는 거죠. 카드를 이렇게 뭉탱이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카드가 한 장 떨어지게끔 섞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연습이 됐다. 그러면 모아서 카드가 한 장 이렇게 교차가 되게끔 섞으신 다음에 한 4분의 1 정도만 집어 넣으시고 다 집어 넣으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4분의 1 정도만 집어 넣으신 다음에 양손으로 이렇게 잡아서 엄지손가락 위에 있죠. 엄지손가락 위에 덮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덮어주고요. 그리고 이 4개의 손가락이 밑을 잡아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나서 알파벳 소문자 N을 만들어요. N이죠. N을 만든 다음에 손가락을 피신 다음에 힘을 서서히 빼시면 돼요. 그러면 이게 샤르르르르 떨어집니다. 네, 이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들도 셔플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섞은 다음에 샤르르르. 아이고,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안 되는 거 보여드린 겁니다. 다시 한번. 자, 이렇게 하시면 셔플을 완벽하게 구사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셔플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보기 위해서는 이렇게 섞으신 다음에 카드가 한 장 들어갔는지 정리한 상태에서 이렇게 스프레드를 해보시면 카드가 한 장 들어갔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와우. 뭐 2장 1장 정도는 괜찮아요. 네, 이렇게 잘 섞었는지 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잘 돌려서 샤르르르르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자, 이렇게 카드를 섞으면 되고요. 마지막 기술입니다. 패닝이라는 기술인데요. 테이블이 없다. 카드를 펼치고 싶은데 테이블이 없어. 그때 사용하는 기술입니다. 자, 카드를 뭐 이렇게 쭉 펼치는 게 이제 양손으로 펼치는 기술이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왼손, 시계를 끼고 있는 왼손부터 시작해서 카드가 오른쪽으로 가야 돼요. 그래야지 이렇게 인덱스가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반대로 오른손으로 메카닉스 그립을 잡고 왼쪽으로 가게 된다면 카드가 뭔 카드인지 보이지가 않아요. 보이시나요, 카드가? 안 보여요. 다 흰색으로만 보이죠? 예, 다 흰색으로만 보입니다.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카드는 항상 이렇게 보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시면 카드가 하나도 안 보이죠. 전 잘 하지도 못하겠어요.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무슨 카드인지 하나도 안 보여요. 뒤에 카드 하나도 안 보이죠. 이게 아니고 항상 왼손에서 오른쪽으로 쭉 가셔야지만 카드가 잘 보이는 겁니다. 자, 패닝도 마찬가지예요. 자, 패닝이란 무엇이냐면 테이블이 없을 때 손에서 이렇게 보여주는 기술이에요. 이렇게. 카드가 52장은 다 보여줄 수 없지만 그래도 쫙 펼쳐가지고 내 카드에는 어떠한 이상도 없어요. 보여주고 자, 카드 한 장 뽑아주세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많은 카드 중에서. 자, 다시 돌아올 때는 이렇게 돌아오면 되겠죠. 자, 다시 한번 카드에 일단 처음에는요 페이스 부분을 보시면서 하세요. 나중에는 이렇게 돌려서 하시는 게 맞거든요. 이렇게 돌려서 하시는 게 원래 패닝의 기본입니다. 마술사는 이쪽 뒤를 보고 백을 보고 관객이 이렇게 앞을 봐야 돼, 페이스를 봐야 됩니다. 이게 기본인데 처음에는 잘했는지 못했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마술사 직접 보면서 엄지손가락을 위에 올리고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 둘, 세 개의 손가락은 뒤에 받칩니다. 뭐 세 개 손가락은 필요가 없죠. 자, 이 상태예요. 이 상태인데 너무 바짝 붙으면요 카드가 안 돌아가요. 그죠? 약간 중간 부분을 잡으셔야겠죠. 그 다음에 여기 인덱스 부분, 여기 인덱스 부분 보이시죠? 왼쪽 상단에 있는 인덱스 부분을 오른손 엄지손가락으로 딱 대신 다음에 시계 방향으로, 오른쪽 방향이죠. 오른쪽 방향으로 카드를 펼쳐주시면 돼요. 이렇게 펼쳐주시면 됩니다. 부채 모양이다 라고 해서 펜입니다. 패닝. 잘 보이시죠? 자, 카드가 52장이 다 보여도 좋고요. 뭐 어느 정도만 카드가 보이면 됩니다. 이거 잘 되는지 안 되는지는 이제 페이스를 보시면서 연습하시면 이렇게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뒷면도 보여줄 수가 있고요. 이 상태에서 카드를 뽑게 만들면 마술사가 양손으로 카드를 이렇게 펼치는 것보다는 좀 더 멋있고 좀 더 마술사스럽게 마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패닝입니다. 패닝. 자, 돌렸죠. 자, 슝 한 손으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왼손 엄지가 축으로, 이 왼손 엄지를 축으로 오른손 엄지가 카드의 인덱스 부분을 잡고요. 약간 틀은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쭉 돌리시면 돼요. 오른쪽으로 돌리면 이렇게 패닝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한쪽으로 쭉 돌아오기도 하고요. 자, 다시 정면에서 보여드리면 이 상태에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자, 패닝 연습하시면 여러분도 쉽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 손으로 쭉 돌려서 내 카드에는 어떤 이상도 없어. 카드 한 장을 뽑아주세요. 그러면 상대방의 카드를 우샤! 이렇게 뽑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패닝을 배우면 쉽게 사람들에게 카드 마술을 아주 멋있고 아주 편리하게 보여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카드에 어떤 이상도 없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카드를 간단하게 섞겠습니다. 카드를 간단하게 잘 섞고요. 그리고 나서 카드를 내려놓은 후에 카드에 반 정도 띄어서 뭉치를 띄어서 옆에다 내려놓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양손을 이용해서 카드에 반을 띱니다. 그러면 총 4개의 뭉치가 나오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관객님 한 번, 저 한 번 이렇게 할 텐데 지금은 관객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다고 생각하시고 저랑 같이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자, 뭉치 하나를 잡아가지고요. 위에 있는 카드 한 장, 2장, 3장을 밑으로 내립니다. 그리고 나서 맨 위에 있는 카드를 한 장씩 놓고 싶은 뭉치 아무 데나 놓는 겁니다. 하나, 둘, 셋 이렇게 놓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 마술은 관객과 함께하는 마술이에요. 그래서 관객분께서 두 번째 뭉치부터 해주셔도 됩니다. 제가 관객이라고 생각하고 뭉치를 잡아서 한 장 밑으로, 2장 밑으로, 3장 밑으로 내렸습니다. 잘 밑으로 내렸습니다. 어떠한 트링도 없어요. 그대로 잘 정리하고요. 위에 있는 뭉치를 놓고 싶은 뭉치에 한 장씩 위로 올리시면 돼요. 자, 세 번째 뭉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대로 들어서 한 장 밑으로 내리고 2장 밑으로 내리고 3장 밑으로 내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놓고 싶은 대로 아무 데나 놨습니다. 자, 마지막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객도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떠한 트릭도 없습니다. 한 장, 2장, 3장을 밑으로 내리고요. 그리고
한 장씩 놓고 싶은 곳에 놨습니다. 자, 4개의 뭉치를 다 했죠. 그리고 나서 그대로 잘 정리하겠습니다. 잘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신호를 주면 정확하게 맨 밑에, 맨 위에 있는 카드는 모두 이렇게 에이스가 되는 겁니다. 와우. 자, 나머지 카드는 어떠한 이상도 없는 보통 카드입니다. 밑에 있는 카드들은 이렇게 관객이 섰고 마술사도 마구마구 섞었는데 맨 위에 있는 카드 4장은 정확하게 A 카드가 되는 마술입니다. 와우. 자, 이 마술의 이름은요, 에이스 온 더 탑이라는 마술입니다. 에이스 온 더 탑. 말 그대로 에이스가 맨 위로, 탑 카드 맨 위로 올라온다라는 뜻이고요. A가 싫은 사람은요, 다른 카드 갖다 하셔도 됩니다. 뭐 3을 좋아하는 사람은 3 갖다 하셔도 되고요. 7이 좋은 사람은 7 갖다 하셔도 되고, J가 좋은 사람은 J 카드 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왜냐? 모든 카드는 제가 첫 시간에 설명드렸다시피 4가지 무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이아몬드, 하트, 클로버, 스페이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A가 싫으신 분들은 다른 카드로 해주셔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하신 건 말이죠. A가 가장 높고 가장 힘이 센 카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A 갖다 보여주는 게 좀 더 비주얼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가 있겠죠. 자, 이 마술은 가장 카드 마술의 기본이 되는, 카드 마술을 하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입문 과정에 있는 세팅 마술입니다. 물론 미취학 아동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 80, 70 넘으신 어르신 분들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세팅 마술은 세팅하는 방법과 그리고 공식만 알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마술이기 때문이죠. 자, 이제부터 공식을 배워보겠습니다. 항상 마술에는 세팅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세팅이 뭐냐면 마술을 보여주기 전에 준비를 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마술은 마법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법으로 하자면 이렇게 A 카드 모두 위로 올라올 수 있겠지만 마술은 마법을 연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기를 하려면 준비 과정이 필요하겠죠. 자, 상대방이 보지 않을 때 마술사 혼자 세팅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A 4장을 카드 한 덱에서 이렇게 꺼냅니다. A 4장을 꺼내서 정리한 상태에서 카드 뭉치 맨 위에다가 몰래 놔두는 거죠. 카드는 뒤집어진 상태가 올바른 상태죠. 이 상태로 몰래 놔두고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카드를 확인시켜 줄 때 맨 뒤에 에이스 4장이 절대로 보이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스프레드는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왜냐? 스프레드를 하시게 되면 에이스 4장이 여기 차례대로 세팅되어 있는 게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스프레드는 권해드리지 않고요. 굳이 확인을 시켜주셔야겠다라고 한다면 뭐 패닝 정도는 괜찮아요. 패닝 정도면 보이지 않죠. 이렇게 확인시켜 주셔도 되고, 아니면 양손을 이용해서 왼손으로 메카닉스 그립으로 잡으신 다음에 오른쪽으로 카드 이동하면서 이렇게 내 카드에는 어떠한 이상이 없는 보통 카드다 라고 보여주시면 됩니다. 물론 대충 보여주는 거니까 끝까지 가실 필요는 없겠죠. 끝까지 가시면 에이스 4장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멘트와 언행일치 아시죠? 기억하시죠? 멘트와 행동은 일치가 돼야 돼요. 그래서 내 카드에는 어떠한 이상도 없는 보통 카드예요.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네. 그리고 나서 카드를 한번 섞는데 여기서 이제 카드가 세팅이 섞이면 안 되겠죠. 그러면 세팅이 무너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힌두 셔플이나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왜냐? 카드가 정말 섞이죠. 왜냐면 이렇게 에이스 4장을 세팅을 해놨는데 힌두 셔플을 해버리면 카드가 섞입니다. 그죠? 섞이죠. 그러면 중간에 어디인가 들어가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힌두 셔플을 하시면 안 되고 리플 셔플을 하시는데, 자 보세요. 이렇게 반을 나누고요.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에이스 4장은 이렇게 뒤집어 놨습니다. 에이스 4장은 뒤집어 놨어요. 자, 이 상태에서 자 오른쪽, 제가 지금 손 돌리고 있죠. 이 오른쪽에 있는 뭉치가 에이스가 있는 뭉치예요. 이 뭉치 위에 있는 에이스 4장은 섞이면 안 돼요. 하지만 리플 셔플은 가능합니다. 왜? 한 장씩 한 장씩 섞으면서 맨 마지막 좀 왔을 때 오른쪽, 제가 지금 흔들고 있는 쪽 있죠? 이 오른쪽에 있는 뭉치를 그냥 위에다가
훅 놔버리면 돼요. 그러면 상대방이 너무나 빨리 지나가기 때문에 맨 위에 장을 안 섞었네 라고 생각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잡아가지고 그대로 샤르르르 섞어도 당연히 맨 위에 있는 카드 4장은 섞이지가 않는 거죠. 와우.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에이스 4장을 리플 셔플을 이용한 카드를 정말 섞은 것처럼 보여주는 기술입니다. 이렇게 에이스 4장을 세팅해 놓은 상태에서 리플 셔플을 하셔도 카드는 절대로 섞이지가 않는다는 거죠. 자, 이렇게 섞으면 상대방은 카드를 섞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별다른 의심이 없어요. 지금 이 상태에서 별다른 의심이 없는 상태에서 자, 카드의 정확한 딱 반이 아니어도 좋으니까 반 정도 되는 뭉치를 이렇게 띄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하신 건 말이죠. 맨 위에 에이스 4장이 있죠. 이 뭉치가 어디로 가는지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억을 하실 거면 맨 오른쪽으로 몰아주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저는 반을 띄일 때 반을 띄어서 항상 오른손으로 하죠. 왼손으로 하면 헷갈리니까 오른손으로 해서 반을 띄어서 오른쪽에 놔둡니다. 반을 띄어서 왼쪽에 놔두시면 방향성도 조금 어색할 뿐더러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뭉치를 반 정도를 띄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오른쪽에 놔두십니다. 그리고 양손을 이용해서 다시 반 정도를 띄어서 이렇게 놔두시면 됩니다. 그럼 4개의 뭉치가 됐죠. 하지만 에이스가 있는 뭉치는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맨 오른쪽에 보시면 에이스 4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있어요. 자, 요거를 잘 기억을 하십시오. 자, 관객들은 보지 않았고 마술사도 지금 눈으로 보진 않았지만 뒤집어진 상태에서도 에이스가 있는 뭉치가 무언지는 정확하게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아주 간단해요. 에이스가 있는 뭉치의 반대편, 맨 왼쪽이죠. 이 왼쪽에 있는 카드 뭉치부터 든 다음에 카드를 한 장 밑으로, 2장 밑으로, 3장 밑으로 보내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한 장씩 아무 뭉치나 올려달라고 하면 됩니다. 마술사가 한번 이렇게 보여줬죠. 그러면 이제 관객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술이 신기한 거예요. 관객 한 번, 마술사 한 번. 관객도 같이 했기 때문에 이 마술에 어떠한 트릭도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관객도 잡아서 관객이 하실 때는 마술사가 잘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관객이 돌발 행동을 할 수도 있고 알려준 대로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하는 걸 잘 보세요. 관객이 잡아서 한 장을 밑으로 내리고요. 2장을 밑으로 내리고 3장을 밑으로 내렸습니다. 이 상태에서 위에 있는 카드를 뭉치에 하나씩 놓고 싶은 순서대로 놓는 겁니다. 자, 3번째 뭉치도 마찬가지예요. 카드를 한 장, 2장, 3장을 밑으로 내리고요. 그리고 나서 맨 위에 있는 뭉치 아무거나 놓고 싶은데 이렇게 놓는 겁니다. 자, 마지막도 잡아서 한 장, 2장, 3장 밑으로 내리고요. 그리고 뭉치에 아무 곳이나 올려준 다음에 그리고 나서 꼬집는 거 배우셨죠? 이렇게 양옆을 잘 꼬집어서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법의 신호를 하고 주면 맨 위에 있는 카드는 모두 이렇게 에이스로 바뀌는 마술입니다. 와우. 자, 의심할 수 있으니까 이 밑에 있는 카드는 이상이 없는 보통 카드라는 걸 보여주고 이 마술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겁니다. 이렇게 보여주시면 에이스 온 더 탑이라는 마술을 보여줄 수가 있는 거죠. 자, 다시는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2번째 마술도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마술이 좀 헷갈린다 하시는 분들은 바로 리플레이를 하셔가지고 보시면 이렇게 했구나 라고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 마술은 너무나도 쉬운 마술이기 때문에 2번까지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헷갈린다 하시는 분들은 바로 전 단계 버퍼링을 이렇게 쭉 옆으로 옮기셔가지고 바로 전 단계 리플레이를 보시면 에이스 온 더 탑이라는 마술은 이렇게 했구나 라고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카드 마술을 많이 배우실 거기 때문에 한번 시연을 보여드리고 그리고 한번 해법을
보여드리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고 한다면 제가 두 번째는 그 포인트만 살려서 강조를 해야 될 부분만 강조를 해서 그렇게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배우신 마술은 에이스 온 더 탑이라는 마술입니다. 에이스 온 더 탑. 메모하셨죠? 자, 두 번째 마술 바로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잘 정리를 한다면 잘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다시 한번 카드를 섞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카드를 쭉 섞고요. 네, 의심할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간단하게 카드를 섞겠습니다. 와우. 자, 다시 한번 카드를 잘 섞고요. 이 상태에서 신호를 주면 카드가 훅 하고 두 장이 나옵니다. 와, 카드 뭉치에서 두 장이 나왔는데 이 카드는 모두 와우, 에이스네요. 에이스 카드가 나왔습니다. 이제부터 A 카드 두 장으로 한번 마술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왼손에 갖고 있는 카드 뭉치를 바닥에 한 장씩 한 장씩 이렇게 내릴 테니까 마음에 드는 곳에서 스톱 혹은 스톱이 어려우시면 멈춰, 그만이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자, 스톱! 아, 이 부분이요. 이거를 내릴까요? 올릴까요? 올려요? 좋아요. 이렇게 올리겠습니다. 자, 이 스톱하신 부분, 이 부분에다가 표시를 해야 되니까 이 A 카드, 처음에 두 장이 나왔죠. 이 A 카드를 뒤집어서 표시를 해놓고요. 그리고 나머지 카드는 잘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카드 뭉치를 들고 다시 한번 제가 카드를 바닥에 한 장씩 한 장씩 내려놓을 테니까 마음에 드는 곳에서 스톱이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스톱! 여기요? 마음에 드세요? 좋아요. 이 부분에다가 다시 한번 A 카드를 뒤집어서 표시를 해놓고요. 나머지 카드는 잘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간단하게 카드를 섞고요. 자, 카드를 제가 쭉 피면 몇 장이 뒤집어져 있죠? 몇 장이요? 두 장이요? 좋아요. 두 장이 이렇게 뒤집어져 있습니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아까 전에 스톱하신 부분, 멈춰하신 부분에 에이스 카드 두 장을 이렇게 뒤집어서 표시를 해놨죠. 그리고 나서 나머지 카드는 어떠한 이상도 없다는 걸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전에 스톱하신 부분 기억나죠? 우연의 일치, 우연을 믿으세요. 자, 우연의 일치입니다. 자, 우연스럽게도 아까 전에 스톱하신 부분의 카드는 모두 이렇게 에이스 카드가 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 마술은요, 카드 커플이라는 마술입니다. 카드 커플. 말 그대로 카드가 매칭이 되는 마술이에요. 매칭. 자, A 갖다 안 하셔도 됩니다. 뭐 다른 카드 갖다 하셔도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A라는 카드가 가장 높고 또 A라는 카드를 좋아하기 때문에 A라는 카드로 보여드렸고요. 여러분들은 취향에 맞게끔 카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카드 마술의 제목은 카드 커플입니다. 커플. 자, 앞으로 뭐 청혼이나 프로포즈를 하실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이거를 청혼이나 프로포즈 하실 때 마술에 곁들여서 스토리를 넣어서 하시면 아마 청혼을 받는 상대방이 엄청나게 기분이 좋아질 겁니다. 자, 이 마술도 세팅 마술입니다. 세팅 마술은 무엇이냐? 제가 누누이 강조하죠. 자, 마술을 하기 전에 관객 몰래 준비를 하는 과정을 세팅이라고 합니다. 자, 에이스 4장을 관객 몰래 준비를 해놓고요. 그리고 나서 에이스 2장은 맨 밑에, 그리고 에이스 2장은 맨 위에 이렇게 세팅이 되는 겁니다. 카드를 보면 맨 위에 이렇게 두 장이 있고요. 그리고 맨 아래에 이렇게 두 장이 있습니다. 스프레드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맨 아래 A 두 장, 맨 위에 A 두 장. 당연히 마술을 직접 시연하실 때는 스프레드를 하시면 안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도 카드를 확인시켜 줄 때는 그냥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카드에는 어떠한 이상도 없는 보통 카드입니다. 이렇게 보여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패닝 배우셨죠? 카드에는 어떠한 이상도 없는 보통 카드입니다. 이렇게 보여주셔도 돼요. 자, 그리고 나서 관객이 의심할 수 있으니까 오버핸드 셔플이나 힌두 셔플은 절대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리플 셔플로 뭉치를 그대로 반으로 나누어서요. 자, 왼손, 제가 흔드는 손은 A가 맨 밑에 두 장 있죠. 자, 그리고 오른손,
제 흔드는 손은 A가 맨 위에 두 장이 있습니다. 보이시죠? 맨 위에 두 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뭉치를 잘 기억하셔가지고 왼손에 있는 뭉치를 두 장을 따당 내리고 그 다음에 리플 셔플을 쭉 한 다음에 다시 한번 맨 위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뭉치는 그냥 위에서 한 5, 6장 남았을 때 이렇게 놔버리면 돼요. 이렇게 놔버리면 돼요. 그러면 상대방은 잘 섞었다고 생각하지만 세팅은 절대로 무너지지가 않았습니다. 위에 두 장, 밑에 두 장. 무늬는 상관없어요. 무늬는 아무 무늬나 취향에 맞게끔 세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그대로 잘 정리하신 다음에 이제부터 카드 두 장이 나올 텐데 어떻게 나왔냐면 중간에서 카드가 나온 것 같지만 아니에요. 어디서 나왔냐면 맨 위에 거랑 맨 아래 게 나왔습니다. 카드의 손에 어떤 마찰을 이용해서 카드 뭉치를 오른손으로 잡으신 다음에 위에는 엄지, 밑에는 4개의 손가락으로 잡으시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순간적으로 왼쪽으로 던지는 겁니다. 그러면 맨 위에 카드랑 맨 아래 카드만 나오는 거죠. 그러면 왼손으로는 뭉치가 잡았으니까 세팅이 맨 아래 A 클럽 있죠. 맨 위에는 에이스 다이아몬드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순간적으로 던지셔야 하기 때문에 잘 던지시고 잘 받으셔야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왼쪽으로 훅 던지는 겁니다. 그러면 두 장이 중간에서 나오게 되죠. 중간에 나온 것처럼 보여주지만 원래는 맨 위에랑 맨 아래 카드입니다. 그래서 멘트는 당연히 중간에서 카드 두 장이 나왔고요. 카드는 모두 에이스 카드네요. 이렇게 언행일치가 되게 현재 진행형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왼손으로 메카닉스 그립으로 잡으시고요. 말씀을 천천히 멘트를 하시는 겁니다. 카드를 바닥에 한 장씩 이렇게 내려놓을 테니까 원하는 부분에서 스톱 혹은 멈춰 혹은 그만이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스톱! 관객이 깔끔하게 스톱을 못하겠죠. 이렇게 내려놓았을 때 스톱을 할 수도 있고 내려놓으려고 하는데 스톱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한번 이 카드는 중요한 카드가 아니지만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자, 이 카드가 밑으로 내릴까요? 아니면 위로 올릴까요? 지금 스톱을 이때 하셔가지고 밑으로 내릴지 위로 올릴지 결정해 주세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관객이 이 카드가 그럼 되게 중요한 카드구나 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고심 끝에 좋아요. 그럼 이 카드를 내리든지 올리든지 해주세요 라고 하겠죠. 그럼 이번에 올려달라고 할게요. 자, 이 카드를 올려주세요 라고 하면 올리면 돼요. 그리고 스톱하신 부분 기억하시죠? 이 부분에다가 이 A라는 카드를 그대로 뒤집어서 표시를 해놓고요. 그리고 나머지 카드는 잘 덮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제가 바닥에 카드를 한 장씩 내려놓을 테니까 마음에 드는 곳에서 스톱이라고 해주시길 바랍니다. 스톱! 이 카드 올릴까요? 내릴까요? 이번엔 내려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좋아요. 잘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스톱하신 부분을 잘 A 카드를 뒤집어서 표시해 놓고요. 나머지 카드는 잘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카드의 반 정도를 잘 섞은 다음에 카드를 쫙 피면 몇 장이 뒤집어져 있죠? 라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당연히 아까 스톱한 부분 에이스 카드로 체크했잖아 라고 얘기할 겁니다. 2장이 뒤집어져 있죠. 자, A 카드랑 마주보는 카드예요. 등지고 있는 카드가 아니라 백과 백이 등지는 게 아니라 페이스가 이렇게 마주보는 카드. 그 카드를 같이 꺼내는 겁니다. A랑 같이. 이거 마주보는 거 맞죠? 그리고 여기 있는 카드도 A랑 마주보는 카드를 같이 꺼내요. 자, 그리고 나서 나머지 카드는 정리합니다. 아까 전에 제가 바닥에 하나, 2개 카드를 내리면서 스톱을 해달라고 했는데 우연히 관객님께서 스톱하신 부분의 카드는 모두 A가 되는 마술입니다. 와우! 이번 시간에는 카드 3장을 가지고 하는 마술을 배워보겠습니다. 자, 잘 보이시죠? 이렇게 카드 3장. 자, 검은색 카드 10 스페이드, 10 크로바 카드가 있고요. 그리고 가운데에는 빨간색 다이아몬드 카드가 있습니다. Q 다이아몬드죠. 자, 이렇게 돌려보면은 뒷면의 색깔도 파란색입니다. 그죠? 앞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마술이 어려우신 우리 어린이 친구들이나 우리 여성분들은 카드를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가운데 있는 빨간색 카드만 잘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뒤집었어요. 가운데 있는 카드가 뭐죠?
큐 다이아몬드요? 맞아요. 자, 큐 다이아몬드입니다. 자, 이 큐 다이아몬드 카드를요, 그대로 제가 잘 빼놓고요, 나머지 두 장의 카드를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큐 다이아몬드 카드를요, 제가 마술의 지팡이로 톡 하고 신호를 주면 큐 다이아몬드 카드가 정확하게 바뀌는 마술입니다. 와, 어메이징. 자, 이 마술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마술은요, 심화된 세팅 마술 2입니다. 2. 처음 시간 거보다는 조금 어렵고 조금 무엇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배운 그 카드 커플 에이스 온 더 탑 마술보다는 조금 심도 있는 내용이다 라고 숙지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 마술은 3카드 몬테라는 마술이고요. 몬테라는 건 게임이란 뜻입니다. 3개의 카드를 가지고 하는 게임이다. 그래서 3카드 몬테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3개의 카드 가운데 하나의 카드가 다른 카드로 바뀌는 그런 아주 재밌는 마술입니다. 그렇다면 큐 다이아몬드 카드가 어디로 갔느냐? 자, 큐 다이아몬드 카드는 여기 있습니다. 와, 자, 이거예요. 자, 이번 마술은 카드 3장을 가지고 하는데 여기 있는 카드 2장 아무런 이상이 없죠. 자, 뭐 취향에 맞게끔 하시면 되는데 저는 A를 좋아하고요. 그리고 숫자 중에서 10이 가장 높기 때문에 10 카드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카드 같은 색깔이죠. 10 클럽, 10 스페이드 이렇게 같은 색깔 카드에 큐 다이아몬드 카드를 제가 잘라놨습니다. 잘라서 이렇게 붙여놨어요. 뭘로 붙였냐면 스카치 테이프. 스카치 테이프는 광고죠. 광고하면 안 되죠. 자, 테이프입니다. 그냥 테이프로 붙였습니다. 이렇게. 테이프는 바깥쪽으로 붙이시면 안 돼요. 안쪽으로 붙이셔야 됩니다. 이제부터 붙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줄 건데 이 마술도 세팅 마술이에요. 그리고 이 마술은요, 3장을 가지고 가는 거기 때문에 아주 일상생활에서 편하게 보여줄 수가 있는 장점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일상에서 마술 보여줄게요 라고 해서 카드 한 덱을 꺼내게 되면 상대방이 거부감을 느낍니다. 저 사람은 무슨 카드를 저렇게 갖고 다니나?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세팅해 놓고 만들어 놓은 3카드 몬테 카드 3장을 지갑이나 아니면 가방에 넣고 다니시면서 편하게 세상 갖다 보여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거죠. 자, 보이시죠? 자, 이제부터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자, 이 카드 마술 트릭을 만들려면 카드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쉽지만 카드를 잘라야 됩니다. 자, 정확하게 이번에는 색깔이 반전시켜 볼게요. 빨간색으로 가겠습니다. 자, 10 다이아몬드, 그리고 10 하트, 그리고 바뀔 카드는 당연히 색깔이 반전이 돼야 되니까 에이스 다이아몬드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운데 있는 그림 카드가 색깔이 바뀌어야겠죠. 그러면 검은색 그림 카드가 필요합니다. 이번에는 큐 클럽으로 하겠습니다. 큐 클럽 보이시죠? 나머지 카드는 이제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잘 옆으로 빼놓고요. 그리고 나서 준비물이 있습니다. 준비물은 바로 가위와 스카치 테이프죠. 테이프 그리고 가위입니다. 자, 이렇게 제가 만들어 놓은 카드는 미리 빼놓고요. 옆으로 잘 빼놓고 이제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가위로 보이시죠? 네, 큐 클로버 카드를 이렇게 삼각형으로 자르는 겁니다. 자, 2개 만들 수 있겠죠? 2개. 자, 이렇게 자르면 2개가 됩니다. 자, 이렇게 말이죠. 주의하실 건 뭐냐면 최대한 많이 보여주는 게 좋아요. 예, 그래서 인덱스 부분도 잘 보이고 옆에 있는 우리 여자분 퀸의 얼굴도 좀 보이고 그리고 그림도 잘 보이게끔 좀 넓게 잘라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하나는 잘 버리고요. 하나 갖다 진행할게요. 자, 이제부터 이 카드를요 여기다 붙일 겁니다.
뭐 하트가 됐든 다이아몬드가 됐든 붙일 거예요. 붙일 때 주의하실 거는 뭐냐면 스카치 테이프가 절대 보이면 안 된다는 거죠. 테이프가. 그래서 테이프를 약 3cm 정도 자릅니다. 보이시죠? 3cm. 슉슉슉슉. 자, 그리고 이 테이프도 필요가 없어요, 이제. 자, 이 스카치 테이프를요. 이렇게 뒤집었죠. 뒷면, 이 뒷면에 붙입니다. 붙일 때 세로로 반만 붙이셔야 돼요. 반만. 이렇게. 가로가 아니고 이 가운데 부분을 이렇게 반만 붙이는 겁니다. 잘 보이시죠? 반만 이렇게. 지금 여기 투명하게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자, 반만 붙였습니다. 세로로 반. 자,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접착이 있는 면은 지금 여기 이쪽 면, 페이스 면이 지금 접착이 남아 있어요. 반은 붙어 있고 반은 백에 지금 붙어 있고요. 반은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헷갈리니까 다 치워놓고요. 자, 헷갈리죠? 다 치워놓고, 자, 이 상태에서 10 다이아몬드의 인덱스 부분, 이 부분이 중요하죠. 이 부분을 보일 수 있게끔 사선으로 잘 붙입니다. 붙였죠? 붙었어요. 자, 그 다음에 펴봤을 때 이런 모양이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손톱을 이용해서 잘 붙여주세요. 가운데 부분이 중요하죠. 잘 붙어야 됩니다. 잘 붙인 상태에서 이렇게 옆으로 봅니다. 여기 Q 클럽 요 인덱스 부분이 이 10 다이아몬드보다 삐져나오면 안 됩니다. 그럼 뒤에서 볼 때 보이겠죠. 하지만 요 옆면이 삐져나왔네요. 이 옆면을 여기 10 다이아몬드 요쪽 면에 맞게끔 더 안쪽으로 삐져나온 부분을 잘라주십니다. 그리고 이거는 버려주세요. 와우, 이렇게 됐죠? 뒷면으로 보면 정확하게 한 장입니다. 정확하게 한 장이에요. 뒷면 정확하게 한 장이고 앞면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두 장이 테이프로 붙어 있는 겁니다. 자, 이러면 다 만든 거예요. 끝났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10 하트와 A 다이아몬드를 꺼내신 다음에 이 A 다이아몬드를 여기 미리 세팅해 놓은 Q 클럽 뒷장에 정확하게 카드의 모서리를 맞추시고요. 그 다음에 Q 클로버 카드로 덮어주면 됩니다. 완벽하죠? 자, 주의하실 점은 뭐냐면 여기 Q 클로버의 4개의 모서리가 맞아야 됩니다. 이렇게 삐져나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삐져나오지 않게. 이렇게 삐져나와도 안 됩니다. 이렇게 삐져나오셔도 안 돼요. 자, 잘 보이시죠? 자, 이렇게 4개의 귀퉁이가 딱 맞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이죠. 정확하죠? 자, 이 상태로는 마술을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카드 A 하트로 여기 있는 Q 클로버 안에 있는 A 다이아몬드를 가려주는 거죠. 이렇게 감쪽 같죠? 자, 이렇게 가리는 겁니다. 이렇게. 와우. 여기서 세팅을 잘 못하시는 분들은 어떤 실수를 하시냐면 지금 이 상태에서 A 하트를 좀만 위로 잡아도요. 지금 이런 모양이 돼요. 이런 모양. 자, 보이시죠? 어색하죠? 그렇죠. 잘 보셨습니다. 여기는 Q 클럽인데 여기는 A가 있어요. 이러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거는 마술하기도 전에 다 들통이 나는 겁니다. 자, 밑에 부분은 잘 가려주셔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보이시죠? 자,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와. 자, 이 모양은 말이죠. 정말 이상이 없는 카드. 정말 이상이 없는 카드. 3장을 들고 있을 때 느낌하고 똑같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상대방이 착시 현상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누누이 설명드린 동작의 일관성 여기서 나옵니다. 3장을 들고 있을 때 이 느낌이죠. 와우, 이 느낌 기억하세요? 이 느낌. 이건 정말 이상이 없는 카드예요. 정말 이상이 없는 카드. 석장을 들었을 때의 느낌. 이 느낌이에요. 자, 이거랑 제가 마술 세팅해 놓은 카드를 잡았을 때의 느낌 똑같죠? 똑같아야 상대방이 착시 현상을 일으키는 겁니다. 자, 똑같아요. 자,
좋아요. 그렇다면 이제부터 본론으로 들어가서 카드 3장을 보여주시는데 처음에 뒷면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카드가 1장, 2장, 3장이 있습니다. 자, 뒷면은 이상이 없는 파란색이고요. 그리고 앞면은 이렇게 빨간색 2장과 그 다음에 검은색 1장, 10 하트, 10 다이아몬드, 그리고 큐 클럽이 있습니다. 3장. 자, 카드를 처음 보시는 분들은 색깔만 구분해 주시면 됩니다. 라는 멘트를 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색깔이 틀린 하나, 가운데 큐 클럽에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뒤집으면 가운데 있는 카드가 뭐죠? 한번 물어봅니다. 왜냐? 마술은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에요.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상대방하고 소통을 하는 겁니다. 자, 가운데 있는 카드가 뭐죠? 이렇게 물어봐요. 상대방이 검은색이요 라고 할 겁니다. 맞아요.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검은색 맞아요. 검은색. 검은색 맞습니다. 검은색, 검은색, 검은색. 검은색 맞아요. 자, 다시 한번 잘 뒤집은 상태에서 제가 언행일치 중요합니다. 동작과 행동이 맞아야 돼요. 제가 가운데 있는 이 검은색 Q 클럽 카드를 그대로 잘 빼놓고요. 그리고 나머지 2장의 카드를 잘 보여드리겠습니다. 10 하트, 10 다이아몬드입니다. 이때 주의하실 게 뭐냐면 마술사 안쪽에서 봤을 때 이 Q 클럽바는 지금 빼놓은 카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 손으로 이 Q 클럽바를 쭉 가려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완전히 가리셔도 안 됩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10 다이아몬드 보고 싶어요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비스듬히 Q 클럽바가 보이지 않게끔 최대한 이렇게 비스듬히 보이셔야 돼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걸 보여주지 않으면 상대방한테 의심만 사게 하는 거고요. 이거를 얼마나 자연스럽게 잘 보여주느냐. 다시 한번. 자, 이 상태죠. 이 상태에서 10 클로버를 한 손으로 쭉 정리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연습이 많이 되신 분들은요, 이런 분들도 있어요. 던지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렇게 던져도 보이지가 않는 거죠. 와, 멋있게. 자, 2장의 카드는 바로 10 하트, 10 다이아몬드입니다. 이렇게 보여주셔야 되고, 아니면 이게 좀 서투르다, 좀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Q 클로버를 안쪽에서 가려주신 다음에 한번 보여주고, 그리고 뒤집어서 내려놔도 상관은 없습니다. 왜냐? 한번 이렇게 보여줬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안 놓을 때 보일 수가 있거든요. 놓으실 때 이렇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보여주는 게 중요한 겁니다. 보여주고 그 다음에 뒤집어서 내려놔도 돼요.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마술은 항상 뜸을 들여야 됩니다. 바로 보여주면 마술이 재미가 없겠죠. 자, 그래서 항상 마술은 뜸을 들인 다음에 여기까지 다 끝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여기 있는 카드는 Q 클럽. 하지만 신호를 주면 정확하게 다른 카드로 바뀝니다. 와우, 어메이징 하시면서 마술을 끝내시면 됩니다. 자, 테이블이 없다. 그럴 경우에는 이 카드를 몸에다 잘 붙이시고 상대방이 보는 곳에 잘 붙여야 됩니다. 이게 상대방이 보는 시야에서 이렇게 사라지면 안 돼요. 그럼 바깥치기 하는 게 티가 나기 때문에 항상 테이블이 없을 때는 이렇게 몸에다가 잘 이렇게 붙이신 상태에서 이 2장의 카드, 다시 한번 원래대로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이렇게, 자, 3장의 카드 중에서 제가 이 Q 클로버 카드를 잘 빼고요. 이 2장의 카드를 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 있는 Q 클로버 카드를 제가 하고 신호를 주면 정확하게 이렇게 A 다이아몬드로 바뀌는 겁니다. 와우. 자, 아시겠죠? 이제부터 이 3카드 몬테 각도에 잘 신경 쓰셔가지고 여러 개 만든 다음에 이 마술을 보여주고 상대방한테 알려주면 상대방도 이 마술을 배워서 남들한테 잘 보여줄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정도 마술은 상대방한테 알려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해법만 공개하지 마시고 해법만 이거 이렇게 붙여놓은 거야 라고 알려주지 마시고요. 이렇게 통으로 연출까지 다 멘트까지 다 알려주시면 상대방도 이 마술 도구를 가지고 허튼데 쓰지 않고 마술을 다 이야기하지 않고 아주 멋있게 다른 사람들한테 마술을 보여줄 수가 있는 거죠. 자, 잘 이해가 안 되고 잘 안 되신다 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리플레이를 쭉 전 단계로 가셔가지고 다시 한번 시청을 하시면 아마 정확하게 이해가 가실 겁니다. 자, 좋아요.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마술입니다. 두 번째 마술은 뭐냐면 바로 세팅 마술 중에서 이번에는
예언 마술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언 마술, 프레딕션. 아까 제가 마술의 이론, 중급 설명을 드릴 때 맨 마지막 항목에 있었죠. 14번째, 프레딕션, 예언 마술입니다. 자, 여기 보면 카드 깍이 있어요. 탈리호라는 카드 한 덱에 카드 깍에 제가 소리 들리시나요? 자, 소리 들리시죠? 제가 예언의 메시지를 넣고 왔습니다. 이 예언의 메시지는 제가 마술이 끝난 다음에 확인할 건데요. 아무도 손을 못 대게 제가 여기 앞에다가 잘 갖다 놓고 그리고 마술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번 마술은 말이죠. 새 카드 갖다 진행할 겁니다. 자, 이거는 손을 대지 않을게요. 여기 있는 카드입니다. 자, 여기 있는 카드를 제가 잘 꺼내서요. 카드에는 어떤 이상도 없습니다. 카드 안에 아무것도 없죠? 카드 안에 아무것도 없고요. 그리고 카드도 보시면 세팅이 되어 있지 않은 그냥 보통 카드입니다. 세팅 없습니다. 뭐가 두 개 있다든가 뭐 그런 거 없어요. 없죠? 자,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릴게요. 의심이 많으시니까 다시 한번 이렇게 하나씩 일일이 확인시켜 드릴게요. 그죠? 이상 없죠? 그냥 보통 카드입니다. 연달아 뭐 무늬가 있거나 연달아 숫자가 있거나 미리 관객 몰래 세팅을 해 놓는다든가 그런 건 없습니다. 이렇게 쭉 이상이 없는 그냥 보통 카드입니다. 보통 카드. 자, 이제부터 이 보통 카드를요. 자, 간단하게 한번 섞고요. 자, 간단하게 한번 섞고 그리고 마술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번 마술은요. 매직 타임 마술 시계라는 마술입니다. 자, 관객분이 지금 없으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이 관객이 되셔가지고 자, 하루 중에 가장 편안한 시간, 가장 좋아하는 시간은 혹시 몇 시인가요? 몇 시요? 4시요? 4시를 왜 좋아하시죠? 뭐 다들 이유가 있겠군요. 4시. 학교 끝나는 시간이 4시라고요? 좋습니다. 자, 4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랜덤이에요. 뭐 6시가 될 수도 있고 8시가 될 수도 있고 12시가 될 수도 있는데 4시를 말씀하셨습니다. 4시. 자, 좋아요. 이제부터 그러면 4장을 빼고 진행하겠습니다. 1장, 2장, 3장, 4장. 4시를 좋아하시니까 이 4장을 빼고요. 그리고 자, 바늘시계를 만들 겁니다. 바늘시계. 바늘시계는 몇 시로 구성이 되어 있죠? 몇 장이죠? 12시죠? 네, 12장.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 12장이 필요합니다. 나머지 카드는 필요 없어요. 자, 12장. 왜냐? 바늘시계. 시침이 갈 수 있는 바늘시계를 만들 겁니다. 자, 이제부터 이 12장의 카드로 시계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1시, 2시, 3시, 4시, 5시, 6시, 7시, 8시, 9시, 10시, 11시, 12시입니다. 와, 이렇게 멋있게 시계를 만들었습니다. 자, 제가 이 마술은 예언 마술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이 앞에 있는 예언의 메시지가 적혀져 있는 이 카드 깍은 누구도 손을 대지 않고 저도 마술을 하는 동안 이 카드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부터 여러분께서 선택하신 4시에 있는 카드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시, 2시, 3시, 4시. 와우. 9 다이아몬드라는 카드가 나왔네요. 9 다이아몬드 카드 보이시죠? 자, 다른 카드들은 이상이 없는 그냥 보통 카드입니다. 이렇게 보통 카드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고른 시간은 바로 4시입니다. 4시. 자, 4시에 있는 카드는 9 다이아몬드 카드가 되는 거죠. 자, 이 9 다이아몬드 카드를 그대로 잘 놓고요. 제가 여러분께서 4시라고 얘기할 줄 알고 미리 카드 깍에 메시지를 하나 적어 왔습니다. 보이시죠? 자, 이 예언의 메시지를 그대로 제가 잘 빼가지고 카드 한 장이 들어있네요. 카드 깍에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은 보통 카드 덱에 제가 예언의 메시지를 하나 갖고 왔습니다. 자, 이 메시지를 열어보면 바로 제 예언은 9 다이아몬드입니다. 와, 어메이징. 자, 관객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 저거 마술사가 뭐 4시라고 해놓고서 세팅해놓고 한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세팅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마술사가 정말 관객이 3시를 얘기하던 4시를 얘기하던 5시를 얘기하던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구나 라고 이해를 하실 겁니다. 자, 귀를 쫑긋 세우시고 눈을 크게 뜨시고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 마술은 예언 마술이에요. 예언 마술은 뭐냐면 이 카드 한 장 혹은 뭐 종이에다가 9 다이아몬드라고 쓰셔도 됩니다.
자, 카드가 2개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카드 하나를 넣어 놓으시면 되고요. 만약에 카드가 하나밖에 없다 그러면 봉투에다가 9 다이아몬드라고 쓰신 다음에 봉투를 덮습니다. 이렇게 봉투를 잘 닫아요. 그 다음에 항상 마술 하시기 전에 미리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아, 이 마술은 예언 마술인데 마술이 끝난 다음에 이 예언의 이 카드 깍을 확인해 보겠다라고 하시면서 아무도 손을 못 대게 누구나 잘 보이는 곳에 이렇게 잘 놔두고 마술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라고 설명을 해준 다음에 이 9 다이아몬드 카드 미리 이제 세팅이 돼 있죠. 여기 세팅이 돼 있으니까 이 9 다이아몬드 카드 한 장 빼놓습니다. 2개가 있죠. 자, 9 다이아몬드 카드를 어떻게 세팅을 하느냐. 이 마술은 세팅 마술이에요. 자, 좋습니다. 자, 이상이 없는 카드 뭉치에서 9 다이아몬드를 미리 빼놓고요. 이거 세팅하는 거 보여주는 겁니다. 마술 상대방 보기 전에 하는 거예요, 몰래. 자, 9 다이아몬드를 빼놓고요. 카드가 정리된 상태에서 카드를 뒤집고요. 이 상태가 올바로 된 상태죠. 이 상태에서 위에 12장을 셉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셌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자, 좋아요. 어떤 트릭도 없습니다. 그냥 12장 세놓은 거예요. 이 상태에서 9 다이아몬드 카드, 예언할 카드, 이 카드를 13번째 놔두는 겁니다. 뭉치 위에. 그러면 이게 올라가면 정확하게 13번째가 있는 거죠. 자, 여러분들께서는요, 13번째 카드에 그 미리 예언할 카드를 넣어놓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 상태에서 카드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이렇게 보여준다고 했을 때 9 다이아몬드가 여기 13번째 있다고 해서 전혀 의심이 가는 게 아니에요. 그죠? 아무런 이상 없어요. 이렇게 쭉 보여줘도 상관없어요. 다만 카드를 섞지는 마세요. 카드 섞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보여주고 아무런 이상이 없는 그냥 자유롭게 배열이 되어 있는 그런 보통 카드입니다 라고 보여주고요. 이 상태에서 관객에게 질문을 합니다. 어떤 시간을 좋아하시나요? 아까 저 4시 했죠? 그러면 딴 거 해볼게요. 7시 할까요? 아, 이번에는 그러면요 이렇게 해볼게요. 카드 여기 새 카드거든요. 새 카드를 그냥 섞은 다음에 맨 앞장에 있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이 시간 1시네요. 1시. 자, 좋아요. 1시로 하겠습니다. 자, 1시. 관객이 1시를 얘기했다. 저는 1시가 좋아요 라고 얘기하면 오, 좋아요. 그러면 한 장의 카드를 빼고 잘 빼고 그 다음에 진행을 할 텐데요. 이번 마술은 매직 타임이라는 마술이에요. 그래서 시계를 만들 건데 시계를 만들려면 카드가 몇 장 필요할까요? 바늘시계입니다. 그러면 관객이 12장이요 라고 얘기할 겁니다. 관객이 얘기하기에 항상 질문을 하세요. 본인 12장을 꺼내놓으면 상대방이 또 의심하니까 바늘시계를 만들 건데 카드가 몇 장이 필요할까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상대방이 얘기를 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상대방이 12장이요. 그러면 좋아요. 그러면 상대방이 보는 앞에서 어떠한 기술 쓰지도 마시고 그냥 12장을 빼는 겁니다. 근데 다만 순서가 바뀌어야 돼요. 맨 위에 장이 맨 아래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셀 때 어떻게 세냐? 리버스로. 리버스. 순서가 바뀌게 세는 겁니다. 한 장, 두 장, 세 장, 네 장,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장 이렇게 세는 겁니다. 순서가 바뀌었죠? 자, 이렇게 세는 게 순서가 안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세시면 절대 안 돼요. 이렇게 맨 위에 장이 계속 위로 가게 이렇게 세시면 안 되고 아까 내려놓은 것처럼 이렇게 맨 위에 센 게 맨 밑으로 가야 됩니다. 이렇게 세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12장을 셌으면 나머지 카드는 버립니다. 잘 버리고 이 12장 센 카드로 이제부터 시계를 만드시면 되는데 본인 기준으로 만드셔도 되고요. 아니면 상대방이 보는 기준으로 만들어도 돼요. 하지만 이번에는 상대방이 보는 기준으로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자, 1시부터 만들어도 돼요. 항상 1시 맞죠? 2시 3시 4시 5시 6시 7시 8시 9시 10시 11시 12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맞죠? 자, 상대방이 보는 기준이에요. 자, 그러면 상대방에게 아까 고른 시간이 몇 시였죠? 1시요? 좋아요. 그럼 1시에 해당하는 카드를 그대로 잘 보여드리겠습니다. 와우! 9 다이아몬드네요. 9 다이아몬드 어떤 의미가 없어요. 그냥 9 다이아몬드네요. 나머지 시계들 볼까요 한번? 나머지 시계는 뭐 아무런 이상이 없는 시계네요. 만약 6시를 골랐으면은 뭐 큐 다이아몬드가 됐을 거고 12시를 골랐으면 뭐 킹 클럽이 됐겠네요. 하지만 우리 상대방께서 우리 관객님께서 고르신 카드는 바로
한시에 해당하는 9 다이아몬드입니다. 그렇다면 제 예언이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제가 이 카드 깍에다가 예언의 메시지를 적어 왔는데요. 예언의 메시지를 보면 이렇게 카드 한 장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아무것도 없어요. 카드 안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보이시죠? 없어요.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신호를 주면 제가 예언한 카드는, 예언한 메시지는 바로 9 다이아몬드입니다. 와, 이해하셨죠? 자, 이 매직 타임이란 마술은요, 상대방이 선택할 카드를 미리 예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프레딕션, 현상, 예언이란 현상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마술은 항상 예언할 카드 9 다이아몬드가 아니어도 돼요. 저는 좀 9 다이아몬드가 편해서 이렇게 한 거지만 만약에 다른 취향이 맞는 카드로 세팅을 13번째 하신 다음에 9 다이아몬드라고 미리 쓰셔가지고, 카드가 없으신 분들은 쓰세요. 써가지고 이렇게 잘 숨겨놓고요. 그리고 이 9 다이아몬드, 예언할 9 다이아몬드는 카드 뭉치 위에서 13번째 세팅해 놓으시면 이 마술은 끝납니다. 그리고 나서 시계를 만든 다음에 그 해당하는 시계를 뒤집어서 먼저 보여주고 그 다음에 예언의 메시지를 보여주면 이 마술은 정확하게 일치가 되는 마술이에요. 아시겠죠? 쉽죠? 자, 그렇다면 이해가 안 되시거나 잘 안 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리플레이를 돌려서 전 단계를 보시면 아마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